자, 이번엔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앞서 저희 그 박희재 기자 리포트에 보면 제목이 1원 차이로 울고 웃고, 사실 뭐 소득 역전 문제라든가 또 건보료 산정 기준이나 뭐 시점 이런 문제로 좀 논란이 있는데, 일단 소득 하위 80% 지급 정도로 지금 윤곽이 드러났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당정 간의 대충 합의가 80%를 해서 어떤 이게 봉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네. 하위 10%에게는 좀 더 주는 걸로 하고 80% 이상에게는 이제 그 카드 캐시백을 한다, 이런 나름의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정책을 폈는데요. 네. 결국은 80%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갈등, 그리고 그것을 선별해내는 능력,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산망이라든지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, 현실에 현장에 가보면 그거에 따른 불만이나 그 민원이 엄청 많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. 사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이제 그 감정적 어떤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, 그래서 민주당의 상당한 주자들은 이럴 바에야, 그리고 또 25만 원과 20만 원입니다, 차이가. 그래서 25만 원 받는 거와 2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으로 그냥 전 국민을 주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정적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,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, 이 문제 제기는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부가 이것을 말끔하게 처리 못한다라면 진짜 전 국민 그냥 공평하게 20만 원 주는 정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, 뭐 하려고 이렇게 80%를 끊느냐,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저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.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죠. 네.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줘야 될지 상당히 감동늘박이 많았어요.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지 지금 1년 한 8개월 정도 됩니다. 정부 뭐 했습니까? 선별 기준 제대로 만들었어야죠. 그래서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준, 선별 기준을 만들었어야죠. 지난 1년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? 이것은 정부가 무능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우리 기사 봤어요. 오늘 삼성전자 직원들 100% 성과급 받는다고. 그분들에게 20만 원, 25만 원 주는 게 중요합니까?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,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옆이 고시원이었어요. 2평, 3평짜리 고시원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20만 원, 30만 원 더 주는 것,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?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것은요, 결국에는 정무적 판단, 정치적 판단, 내년 대선을 위한 판단이 있다고 보여져요. 우리가 그러면 80%만 주면 나머지 20%가 우리를 정말 많이 반대하겠지?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우리 받을 필요는 없어 라는 건데, 돈은요 한정돼 있잖아요.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.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장이 안정돼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이 옳다.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저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 주변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, 물론 이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,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더 줘야지라는 어떤 그 평균치를 잡는 게, 그 선별의 기준을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84%까지 좀 올려주자. 그러면 또 85%는 어떡하냐,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, 어떻게 좀 이 문제가 기준점을 잡아야 될까요? 선별을 하는 형식에서 이 모든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. 네.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선별의 기준이 뭐 딱 하나로 정해서 그걸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,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소득에 있는 사람의 그 선별이 다 좀 다르고 이래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또 이 의료보험 납부액 이런 걸로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데, 그 상황에서도 이제 뭐 우리 장승철 소장이 말씀했듯이 우리 사회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두텁게,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재난 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정신, 이런 건 다 동의할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더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는 게 좀 더 넓게 주자,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고, 그 넓게 주자는 데서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, 네. 지난 2차, 3차, 4차의 그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과정에서의 우리 국가기관이나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깔끔한 정리, 그리고 깔끔한 그런 데이터,
그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해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다면 네. 이런 논란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더 그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. 네. 그리고 참고로 앞서 지나갔던 그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% 그러니까 이제 소득 하위 80% 기준은 만약에 이제 정해질 경우를 가상해서 정해준 기준인데 어떻습니까?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도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당내 논쟁도 좀 첨예해진 분위기인데 일단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최종 결정은 최고위로 위임한 상황이고 23일까지 추경 처리 합의된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요. 내년 대선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. 서영교 의원은 얘기했습니다.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전체 경기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보너스를 100% 이상 받는 분들에게 20만 원, 25만 원 더 준다고 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장사가 안 돼서 나 지금 월급 못 받아서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삶을 걱정하는 삶의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. 그 선별 기준은 정부가 미리미리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무능력한 정부는 그걸 만들지 못한 큰 죄값을 치러야 한다.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니 큰 재가까지 이야기하니까 너무 지나친데. 나라 예산을요. 예.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.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요.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다 줘도 괜찮아요. 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? 물론 효율적으로 당연히 써야죠. 예산은 아껴야 하고요.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일부의 나라에 비해서 네. 이 국가의 예산을 그 재정을 많이 집행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.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이렇게 또 판단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재난지원금으로서의 보상적 측면이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제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대로 어쨌든 좀 부차적인 추가적인 효과를 좀 더 보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의견이 좀 나누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대선의 유불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네.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.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의 이 토론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이런 점에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 얘기를 통해서도 뭐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만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정책의 신뢰도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지는 말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